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고등수학 3 방정식과 부등식 중에서 이제 두 번째 2차 방정식인데 이거 다 아는 거야,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고 뭐 지금 내용을 보면은 사실 새로울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일단 그 먼저 좀 알아주시고, 자, 우리 전 시간에 바로 복소수를 배웠어요. 복소수. 근데 우리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때 우리 제곱근 먼저 배웠잖아. 제곱근 배운 다음에 우리 뭐 인수분해라든가 이런 거 배우고 2차 방정식을 배웠어요. 자, 왜 그랬을까? 자, 2차 방정식의 근 중에는 루트가 나오는 게 있다고. 그치? 루트가 나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제곱근에 대한 숫자를 먼저 배우고 무리수를 먼저 배운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배웠던 건데, 우리 지금 바로 이거 전 시간에 뭐 배웠나? 복소수 배웠잖아. 복소수도 마찬가지야. 복소수 배우고 다시 2차 방정식이야. 왜? 자, 우리 3학년 1학기 때, 중학교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를 해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는 복소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 안에 루트 안에 어떤 마이너스 이런 숫자가 나와도 얘는 루트 2i라고 해가지고 복소수 범위 내에서의 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차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우리 복소수라는 단어를 배웠고, 물론 나중에 가면은 복소수라는 것은 어차피 안 나오는데 이 단원에서만큼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고 복소수 범위에서 해를 구하는 것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을 테니까 그 정도만 알아둡시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나갑니다. 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노트 보면은 방정식과 1차 방정식 개념과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정의, 판별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혈례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1번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들 나한테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귀에 인이 배기도록 계속 들었을 내용이에요. 중학교 3학년 과정을 통해서 별로 사실 해줄 게 없어. 그냥 내용만 봐도 여러분들 그냥 다 알 수 있을 법한 내용이고, 다만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의 좀 차이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그냥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졌다라는 것밖에는 단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이거 잘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 잘해줘서 여기 와가지고 실제로 별로 개념 같은 거 볼 필요가 아마 없을 겁니다. 실제로 한번 그거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하나 좀 정식으로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가 방정식의 개념과 2차 방정식이야. 방정식이 뭡니까? 우리 식이란 것은 우리 등식과 부등식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등식은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뉘고, 부등식은 부등식과 절대부등식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많이 들어봤던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 일단 절대부등식은 이제 수학 하 2학기 과정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자, 등식이라는 걸 보면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는데, 방정식은 뭐고 항등식은 뭐냐? 방정식은 어떤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그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그 등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그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그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해 또는 근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 귀에 인이 배기도록 계속 얘기를 했을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되어 있고,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x값을 넣어도 무조건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 단원 전에 배운 다항식에서 항등식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거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쪼르륵 등식, 항등식, 방정식 요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요것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입니다. 중학교 1학년 수준. 중학교 1학년 수준을 제대로 안 했다면 여기까지 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1차 방정식 얘기가 나왔는데 뭐 1차 방정식 뭐 부정, 불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리할 거고, 자, 다 특수한 방정식 요거 봅시다. 특수한 방정식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첫 번째가 절대값. 절대값을 포함한 특수한 방정식이 있고, 두 번째는 가우스 기호입니다. 자,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그런 방정식이 있는데, 자, 절대값, 방정식 중에 절대값을 포함된 방정식 구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자, 우리 절대값 A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지. 그냥 A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뭐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얘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 우리는 요거 절대값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수학적으로는 이거랑 완전히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자, 봐. 절대값이 만약에 A 안에 어떤 방정식이라든가 1차 방정식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A가 0보다 큰 경우, 절대값에 있는 안에 들어있는 A가 0보다 큰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로 상호 나누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절대값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이게 내 수학한 중수와 고수를 가르는 어떤 선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을 해. 왜냐면 이게 처음에 되게 힘들어요. 일단 이거 범위를 나눈다는 거, A가 0보다 큰 것과 0보다 작은 것의 어떤 범위를 나눈다는 게 실제로 처음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좀 머뭇머뭇하게 되는데, 나중에 되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를 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고민하지 말고 절대값이 딱 나왔으면 일단 절대값 안에 있는 거,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큰 경우랑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 가지고 두 가지를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요거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두 번째 이제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건데, 이제 가우스 기호는 지금 좀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과정에서도 조금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봤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있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자, 가우스 기호는 어떻게 생겨나냐면은 x하고 대괄호를 이렇게 쳐 있는 것을 우리는 가우스 기호라고 합니다. 이 가우스 기호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x보다 크지 않은 정수야. 말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그냥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라고 안에 있으면은, 자, 정수잖아. 정수. 그러니까 1.5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뭐야? 얘는 그래서 그냥 1인 거야. 얘는 그냥 1이야. 예를 들어서 뭐 또 계속 해볼까? 2.99 2.99 해봐야 3하고 가깝긴 하지만 3보다는 어쨌든 작잖아. 근데 x보다 2.99보다는 크지 말아야 돼. 크지 말아야 되는 정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바로 아래에 있는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가우스예요. 가우스. 그러니까 가우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x가 어떤 n보다는 크고, 자, n 플러스 1보다는 작을 때, 어떤 수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거 n을 정수라고 합시다. n 정수라고 했을 때 크거나 같고, 그거보다 하나 큰 숫자보다는 작을 때, 여기는 는이 없어요. 부등호가 여기서는 등호가 없는 거야. 이럴 때 가우스 x는 n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봐봐, 1.5면 1이면 1이겠지. 1.5면은 1.5? 1이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가우스 기호인데, 여기는 일단 뭐 내용을 보면은 금방 뭐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가우스 기호가 들어있는 이런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냥 우리 1차 방정식, 가장 간단한 1차 방정식인 1차 함수, y는 x, 이런 것들을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볼 거는 y는 가우스 x. 이런 함수가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야. 자, 요거는 조금 이것은 0,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라고 했을 때, 자, 이 가우스, y는 가우스 x라는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모든 가우스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좀 알고 있읍시다. 자, 봅시다. 마이너스 여기 2.5 정도 되면은, 자, 마이너스 2.5 정도 되면은 얘는 뭐야? 가우스. 얘보다 크지 않은 정수야.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2요. 아이고, 왜 그래요? 여기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마이너스 3이지. 응? 음수랑 양수일 때 이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냥 여기서 보면은 와, 이거 소수점 밑에 지우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 음수로 가면은 얘보다 크지 않아야 돼. 이 마이너스 2는 얘보다 큰 수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마이너스 3이라는 요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요 2까지는 다 3이야, 얘는. 그치? 자, 마이너스 2부터는 당연히 이제 크지 않은 정수지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 거야.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자,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1까지 또 이렇게 가고, 1에서부터 또 0까지 이렇게 가고, 0에서부터 1까지, 1에서부터 2까지. 자,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 있는 그래프는 요런 그래프, 이런 계단형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어쨌든 어떤 그래프가 됐든지 간에 그 해당하는 정수에서, 가우스 정수에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계단형,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린다. 요건 우리가 그냥 사실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런 가우스 기호가 존재를 하는 거 있으면은 일단 겁을 먹지 마세요. 겁을 먹지 말고 그냥 요거 전체를 x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라는 거야. 만약에 요런 거야. 자,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4x 4라고 하지 말고 4x 가우스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냥 인수분해해서 풀라고. 가우스 x 플러스 1, 자, 가우스 x 플러스 3은 0. 그래서 가우스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잠깐만, 얘 봅시다. 마이너스 1이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 값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 값이지. 그치?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모든 값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감? 마찬가지 마이너스 3이잖아.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니까 자, 얘가 돼야 돼. 요게 돼야 되잖아. 가우스 3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요런 두 개의 범위로 하나의 어떤 두 개의 범위로 일단 가우스의 값을 구하고 나면은 그거 나머지들은 이런 가우스의 범위로 우리가 답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우스 기호가 나왔을 때 쫄지 말라고. 전혀 다르게 생각해.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 있는 그대로 풀고 마지막에 우리가 답을 구해내고 난 다음에 가우스를 풀면 돼. 알겠지?
자, 그리고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이런 특수한 방정식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인데, 자, 2차 방정식, 자, 나 이거 말로만 끝낼 거야. 봐. 중등 과정과 달리 해의 범위를 복소수까지 확장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우리 근의 공식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근의 공식을 먼저 좀 봅시다. 자, 근의 공식 뭐야?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 때, 자, 근의 공식은, 자, x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짝수 공식도 그냥 여기서 한꺼번에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b가 if b가 2b 프라임 짝수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는, 자,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우리 이렇게 b를 이걸로 바꿔봅시다. 자,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자, 여기 봅시다. 마이너스 2 있고 여기 2가 제곱이 돼가지고 4가 되고 여기 4가 돼서 앞으로 나올 거야. 2로. 그러면은 2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그래서 짝수 공식은, 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c. 요게 다 짝수 공식. 이게 바로 짝수 공식이야. 자, 중요한 거는 이 b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얘를 2로 나누자. 2로 나눌까? b를 2로 나눌까? 얘를 갖다 써야 된다는 거 우리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하면은 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디 있어? 루트 안에 있잖아. 루트 안에 있다고. 그러면은 얘가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복소수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자, 음수라고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얘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복소수를 배웠으니까 얘도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 범위까지 그 답의 범위를 확장하면은 2차 방정식은 무조건 복소수 범위에서 해를 갖습니다. 무조건 해를 갖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자, 물론 중근일 때는 해가 하나만 존재하지만 허근이라고 하더라도 해는 분명히 두 개가 존재를 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차 방정식 얘기할 때 그냥 방정식 하면은 이렇게 딱 문제를 이렇게 딱 줘놓고 방정식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그럼 A가 0이 되어도 무방해요. 전혀 무방해. 방정식이 돼. 이거 없어봤자 방정식은 되잖아. 하지만 만약에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면 A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어지면 2차 방정식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정확히 잘 기억을 해야 돼. 이게 왜냐면 그래서 이 문제 갖고 장난 많이 친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봐야 돼.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명심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 2차 방정식의 풀이. 2차 방정식의 풀이. 내가 이거 가르쳐 줘야 될지 모르겠어. 야, 다 있잖아. 2차 방정식의 풀이 너무 간단하게 이게 다 나와야지 뭐. 첫 번째 뭐? 인수분해. 두 번째 뭐? 완전 제곱식. 세 번째 뭐? 근의 공식. 자, 이거 더 이상 내가 설명 안 한다. 설명 안 할 거야. 자, 인수분해 하든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꼴을 바꾸든. 물론 근데 이것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쓰지 않아. 저는 쓰지 않아. 얘는 어디서만 쓰냐? 함수의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할 때.
꼭지점 구할 때고 실제로 2차 함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될 때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것은 무조건이고 인수분해. 인수분해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와.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 정말 만데 이건 안 돼. 그럴 때는 근해 공식 쓰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거 대신 항상 나는 얘기했지만 근해 공식은 차선책입니다. 차선책. 근해 공식이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그거부터 먼저 좀 파악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봅시다. 자, 근해 공식, 짝수 공식까지 외우라고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짝수 공식까지 다 외우세요. 완전 제곱식 이용은 뭐 2차 함수의 꼭지점 구할 때나 여러분들 하게 되지 실제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뭐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의 풀이라는 것은 아마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자, 마지막이다. 세 번째 판별식. 판별식은 D라고 하고 이 판별식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판별식. 보통 D라고 표시하죠. 짝수 공식의 판별식은 4분의 D라고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잘 기억을 하고 있고 자, 이 판별식은 근해 공식의 루트 안에 있는 애예요. B 제곱 마이너스 4AC. 만약 짝수 공식 같은 경우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우리는 판별식인데 이 판별식은 뭡니까? 근의 개수나 실근, 허근을 판별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걸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자, 봅시다. 왜 그럴까? 근해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자, 봅시다. 이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지만 이 루트만 가지고 전체를 생각해보면 이 앞에 뭐가 있어? 복호가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뭔가 존재하는 숫자가 돼버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두 개의 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얘가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마이너스면은 두 개의 허근을 가질 것이고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라면은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거야. 그런데 얘가 만약에 그냥 0이라고 해보면 얘가 0이야. 그럼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 하나가 된다고.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 자, 완전 제곱식. 그리고 이 근을 중근. 이렇게 부르잖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판별식이라고 한다라는 거 정해주고. 자, 판별식이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 실근 또는 허근이 결정이 납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사실 여기 주의 1, 2를 내가 적어놓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판별식이라는 것을 쓰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거의 100이면 100이에요. 100이면 100 다 그냥 실계수 2차 방정식입니다. 여기 있는 A, B, C가 안 썼네. 여기다 써봅시다. 자, A,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이거 2차 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저 A, B, C가 실수인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게 판별식이에요. 허수가 나오면 봐봐. 얘도 허수가 될 수 있잖아. 이 안에 또 허수가 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못 쓰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방식 이런 조건을 쓸 일은 그냥 가능할 게 없어. 이 조건은 나는 문제 풀면서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어쨌든 실계수 2차 방정식일 때는 우리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주의 2. x의 범위가 주어지면 판별식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x라는 게 지금 우리가 판별식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 함수의 정의역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 이 함수 이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x값이 될 수 있는 숫자가 전체 실수 전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냥 가정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x값의 범위를 딱 정해줬어. 자, 조금 이따가 그래프 한번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까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x값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딱 정해놔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판별식이면 여기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요 범위 내에서는 이 판별식을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는, 판별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하지? 판별식이라는 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어.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여기서 그랬지? 그래프 그려서 조사해라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내가 이거 함수 fx 나왔는데 이 함수 fx로 판별식 정하면 당연히 100% 무조건 0보다 크게끔 나오지 않겠어? 두 실근을 갖는 것처럼. 그런데 봐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라고만 가정을 딱 해버리면은 얘가 두 개 나왔으면 이 범위 내에 실근이 두 개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x의 값의 범위가 주어지면 판별식을 사용하지 말고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어쨌든 100이면 한 90 정도는 여러분들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은 그래프랑 떼어놓고 생각을 하지 마요. 무조건 그래프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 밑에 나왔잖아. 2차 방정식 근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다?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안 만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내가 더 이상 얘기해줄 필요도 없어. 그래프에서 x축과 만난다면 실근을 갖는다? 안 만난다? 허근을 갖는다. 근이 없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실근이 없다. 실수근이 없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여러분 다 했잖아. 다 했어. 공부할 필요도 없어. 이건 사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더 필요합니까? 필요 없을 거야. 자, 이거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나 어떤 2차 방정식 해놓고 막 인수분해 하려고 막 근 구하려고 막 근 두 개 나왔다고 구하려고 하지 말고 두 근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땡땡땡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걸 쓰라는 거지 절대로 그 해가지고 실제로 더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 데 하지 말고. 자, 두 근의 차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안 나오다가 고등학교 때 가지고 하나 외워야 되는 어떤 공식이기는 한데 봅시다. 두 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근데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절대값을 표시해 준 거예요. 이 절대값을 표시해 준 거는 봅시다.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 절대값 a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 이거 근의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사실 외우는 게 사실 되게 멍청한 짓이야. 이걸 왜 외워? 봐봐. 얘 근의 공식 뭐야?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g 빼기 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막 b 플러스 없어졌지. 요거 2 되지. 2 되면 남는 요거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서 요걸 뺄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절대값 붙이고 여기다도 절대값 붙여주는 게 이게 바로 두 근의 차인데 사실 외우고 말고도 할 것도 없이 그냥 이것은 머릿속에서 암산되는 거잖아. 암산돼가지고 그냥 바로 없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 그냥 이런 게 공식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고 있읍시다. 자,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사실 고차 방정식에서도 이게 계속 나오는데 아마 여러 가지 방정식 해가지고 고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면 그때도 다시 한 번쯤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알고만 넘어갑시다. 이게 그냥 어떤 좀
공식처럼 이렇게 돼 있어. 공식처럼. 봐봐. 3차 방정식. 자, 3차 방정식은 허근까지 포함해가지고 무조건 3개를 갖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라고 할 때,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똑같지? 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자,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자, 이 뭔가 흐름이라는 게 보이니까 보여야지 뭐. 자, 일단 그 근을 무조건 더하면은 마이너스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차수.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차수. 맞지? 자, 그 다음부터는 a는 그대로 가면서 그 다음에 a, b, c, d, e 뭐 이렇게 계속 나가요. 그런데 자, 두 번째는 2개씩 곱했을 때, 세 번째는 3개씩 곱했을 때, 네 번째는 4개씩 곱했을 때, 이게 4차 함수의 공식에서도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번갈아 가면서 나타납니다. 요거는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보십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고차 방정식에서도 유용하다 해가지고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했는데 봅시다.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2개씩 곱한 것들 전부 다 하면 a분의 c, 3개씩 곱한 거 전부 다 하면 마이너스 a분의 d, 4개 다 곱하면 a분의 e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똑같은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자,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켤레근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 중학교 때도 좀 쌤 정도 문제를 풀었으면 켤레근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복소수까지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켤레근이라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켤레근. 자, 여기서는 항상 먼저 나오는 조건이 뭐냐면은 계수 조건이 나와요. 자, 유리수 계수가 있고 실수 계수가 있습니다. 유리수 계수랑 실수 계수라는 말이 딱 나오면은 그때 바로 우리는 켤레근이라는 것을 떠올려야 돼요. 자, 이 켤레근이 뭐냐면은 자, 유리수 계수일 때 만약에 p 플러스 루트 q라는 게 근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이것과 더불어 무조건 p 마이너스 루트 q도 근이다. 요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실수 계수일 경우 이게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실수 계수일 경우에 p 플러스 q i가 근이면은 무조건 p 마이너스 q i도 근이다. 요것을 두 개를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이게 왜 그런지를 봅시다. 유리수 계수잖아. 그러면은 여기 a, b, c가 유리수야. 그러면은 루트라는 게 나올 수 있어 없어? a, b, c의 루트라는 게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온다고. 절대로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자,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게 결국에 있잖니 2차 방정식의 어떤 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것들 모든 것들은 근의 공식이 기준이야. 근의 공식을 기준으로 우리가 삼는 거야. 자, 이 근의 공식.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 b, c가 다 유리수니까 루트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루트가 나올 수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루트 안에 뭔가 있어. 그러면 이 루트라는 것은,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루트라는 것은 근의 공식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나오는 이 루트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얘가 나왔으면 마이너스도 무조건 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유리수 계수라면. 그런데 실수 계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어 b에다가 루트 3 이거 실수 맞잖아.
개수의 루트 3이 나올 수도 있다고 실수가 되면은 그러면 여기가 이 루트가 되어 있다면 만약 여기서 말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루트가 얘를 이 근해 공식에서 나온 이 루트인지 아니면 그냥 요 B에서 나오는 루트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고.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얘가 만약에 유리수 개수가 아니라 실수 개수라면은 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마이너스까지 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수 개수이라도 복소수가 따라 허수 단위의 i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자 이게 아무리 뭐 주기에 날고 뛰고 해봐야 b가 나올 수가 있겠니? b가 여기서 여기 실수가 나온다고 치더라도 허수는 여기밖에 못 나오지 않겠니? 허수는 여기밖에 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 개수인데 허수가 나왔어. 그러면 얘도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있는 허수 이렇게 돼서 나온다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요 두 개를 뭐라고 하냐면 켤레근이라고 해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켤레근이라고 하죠. 켤레근 어디서 봤었지? 복소수 할 때 켤레, 복소수 이렇게 봤잖아. 잘 기억을 해두고 있읍시다. 자, 여기서 애들 많이 틀렸던 거 하나만 내가 좀 짚고 넘어가 줄게. 요런 문제가 있었어. 복수, 예를 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4는 0. 이게 사실 이거 정확히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문제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일 때 여기서 여기가 이제 a로 되어 있었나? 이렇게 돼놓고 이것이 근일 때 a의 값을 하면은 애들이 다 생각 안 하고 그러면은 2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겠네. 자 여기서 땡. 왜냐? 얘는 유리수 개수가 아니라 실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근이라고 해도 얘가 근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가지고 틀려갖고 갖고 오더라고. 개수가 실수 개수면은 이것만 해당하는 거고 개수가 유리수 개수일 때만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이 켤레로 긋는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을 켤레근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밑에 두 근의 관계를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는 두 근의 b가 주어졌을 경우 두 근의 차가 주어졌을 경우 한 근이 어떻게 주어졌을 경우 이렇게 쭈르르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중학교 과정에서 했었던 내용들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스픽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자 너무 뻔해요. 여기는 그냥 다 외우고 다 이해하고 토시 하나까지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이라는 것을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수학을 하는 모든 것들의 기초가 돼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개념은 그 이상의 함수, 3차 방정식이라든가 3차 함수를 딱 봤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기초가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 우리 풀 수가 없어. 3차 방정식이 근해공식이라는 여러분들 아마 네이버에서 아마 검색해봐요. 이 강의를 아마 동영상 강의로 들었을 때 잠깐 끄고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3차 방정식의 근해공식 한번 쳐보라고. 그걸 인간이 외울 수 있는 공식인지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나는 외우고 있지도 않고 딱 본다면 볼 일 없습니다. 3차 방정식 그리고 4차 방정식부터는 근해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예 증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고차 방정식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뭐냐? 2차 방정식의 풀이, 2차 함수의 풀이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면서 미적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그래프 그리라고. 그래프에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직관적이고 특히나 나중에 검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래프라는 것을 자유자재로 갖고 놀 수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 나중에 미분, 적분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절대로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말라고. 응? 내가 여러분들 단순히 뭐 1, 2개월 가르치고 말라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응?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까지를 고려하고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는 나는, 응? 그리고 나는 수능을 굉장히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수능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쓰이는가, 그게 항상 나의 가장 전문 분야야. 응? 근데 그 수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내가 봤을 땐 그래프야, 그래프. 내가 그래프를 얼마나 정확히 잘 그리고 그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그 있는 그대로 해석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나중에 수학을 좀 편리하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프 같은 거 정확히 그려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어떤 문제든지 그래프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 항상 머릿속으로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가 고등수학 3 두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 중에서 2차 방정식 두 번째 단원이었어요. 2차 방정식 문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으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